반가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암기 프린트 3번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즉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연인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 대형 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겠죠.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 X가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X로 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삭제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거의 삭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든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든 모두 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법제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6가지가 있죠.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부동산의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죠. 도배이사업, 채소계 등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직접 도배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가능한데요.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불가능하죠.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자,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법인이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이 겸업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입니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대표자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혼자서 법인은 안 됩니다. 반드시 대표자 외에도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의 임원이 대표이사 1명 포함해서 총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법인이 임원이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4번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임원은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므로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다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모든 중개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분사무소든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의 사무소도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남의 건물에도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종 건생이어야 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에서도 가능하고요.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서도 가능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에서도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이때까지 1, 2, 3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위 특수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원칙, 특수법인은 등록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지역농협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특별법에 그 관련 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례, 특별히 예외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한 명 회사가 1번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자본금 1000만 원인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동창회, 종중, 문중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5번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냥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권,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반드시 건물주이어야만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아니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